안녕하세요. 50세 유미의 성장일기 책 한 권 씹어먹기 시간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3부입니다. 제2장 고통에서 벗어나기. 누구도 고통과 슬픔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인간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마음을 지켜보는 한 고통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거나 있는 그대로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은 생각의 차원에서 보면 판단의 형태를 띠고 감정의 차원에서 보면 부정의 형태를 띱니다. 고통의 강도는 지금 이 순간 저항하는 정도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다시 자신과 마음을 얼마나 동일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거기서 탈출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수록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번뇌로부터, 에고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째서 지금을 습관적으로 부정하는 걸까요? 왜 지금에 저항하는 걸까요? 마음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이 없으면 기능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지금을 위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실 시간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 사람은 없고 식물과 동물만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과거와 미래가 있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시간이 가치를 지니게 될까요? 거기에서는 지금 몇 시야? 라든가 오늘이 며칠이야? 라는 질문이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떡갈나무나 독수리는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을 겁니다. 시간이라고? 그리고 답할 것입니다. 글쎄, 말할 것이 없이 지금이지 뭐. 시간은 지금이야. 달리 뭐가 있겠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자면 마음과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게 되면 거기에는 부작용과 고통과 슬픔이 따르게 됩니다. 마음은 자신이 지배자로 남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과거와 미래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과 분리될 수 없는 무한히 창조적인 존재의 잠재력과 생명력은 시간에 의해 가려지게 되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마음에 의해 흐려지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시간의 무거운 짐이 끊임없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소중한 지금 이 시간을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마음속에만 존재하며 실제하지 않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을 축소해버리면서 매번 그 짐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집단이나 개인의 마음이 만들어내고 쌓일 뿐인 시간 속에는 과거에 기인하는 엄청난 양의 고통이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면 과거에 받은 고통의 찌꺼기를 당신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시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실생활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현재의 순간만이
내가 갖고 있는 전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삶의 구심점으로 삼으십시오. 시간 속에 살면서 잠깐씩만 지금 이 순간에 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살면서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과거와 미래를 잠깐씩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현재의 순간에 항상 네라고 말하십시오. 그러한 상황에 저항하는 것보다 무익하고 어리석은 태도가 있을까요? 삶은 항상 지금이 있을 뿐인데도 그러한 삶 자체에 반대하는 것보다 더 미친 짓이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내맡기십시오. 삶에게 네라고 말하십시오. 그제야 삶은 당신을 거역하지 않고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3장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 완전한 의식이나 영적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마음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란 근본적으로 결함을 지닌 것이란 사실만 이해하면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연구함으로써 훌륭한 심리학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 너머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기를 연구한다고 해서 멀쩡한 정신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이제 누구나 다 근본적으로는 무의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여 거짓된 자아인 에고를 창조하고 그러한 에고로 하여금 존재에 뿌리내린 진정한 자아의 대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말했듯이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에고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에고는 쉽게 상처받거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과 결핍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이란 근본적으로 잘못 작용하기에 마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것을 복잡한 개인적인 문제로 삼을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에고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에고는 항상 거짓된 자의식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뭔가를 필요로 하며 문제가 있으면 쉽사리 거기에 들러붙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민을 마치 자신의 일부라도 되는 양 취급하곤 합니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벗어난다는 것은 자아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에고는 무지에 휩싸인 채 고통과 괴로움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나 감정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우리의 깊은 무의식에서 비롯된 이름을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비로소 현존하게 됩니다. 현존하고 있을 때는 마음과 뒤엉키지 않으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 자체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훌륭한 도구입니다. 마음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마음 안에서 찾고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에고의 마음이 되어 우리의 삶 전체를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곧 나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고기에게 어떻게 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망상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시간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간을 제거하면 마음은 멈추어 버립니다. 우리가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시간의 덫에 갇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억과 기대감을 통해서만 충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가 자리를 꿰차고 들어앉아서 현재 순간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순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물하고 미래는 어떤 식으로든 구원과 성취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환상입니다. 나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간 감각이 없다면 더 이상 추구할 목표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차라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시간은 전혀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란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시간에서 벗어난 한 지점인 지금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이 과거와 미래에 초점을 맞출수록 당신은 가장 소중한 지금 여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할까요? 무엇보다 지금만이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현재야말로 우리 전체 삶이 펼쳐지는 무대이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남아 있습니다. 삶은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닌 삶이란 건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만이 가장 소중한 두 번째 이유는 지금만이 마음이 제한하는 범위 너머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만이 시간도 없고 형태도 없는 존재의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인 것입니다. 심리적인 시간에서 놓여나라.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사용하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즉시 다시 지금의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신의 과거와 동일시하거나 끊임없이 미래로 투사하는 심리적인 시간이 축적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약속이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게 하는 과거로부터의 배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과거로부터 배운 물리적, 수학적 법칙과 유형으로 미래를 예견하고 그 예견을 근거로 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참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생활의 영역 안에서도 현재의 순간은 여전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모든 학습은 지금에 관련되고 적용됩니다. 특별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매진하는 것도 모두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항상 지금에 주목하면서 시간을 주변 장치로 인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심리적인 시간에서 자유롭습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자신도 모르게 심리적인 시간으로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다면 당신은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떠나지 못한 채 자기를 비판하고 저주하면서 죄책감을 느낀다면 당신은 그 실수를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자기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리적인 시간이 되어서 자신의 거짓된 정체성과 연결될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심리적 시간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면 당신은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을 알고 있지만 바로 이 순간 내딛는 발걸음을 존중하고 거기에 최대한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때 목표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 미래의 행복이라든가 성취감, 자기만족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지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단지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로 축소되고 말 겁니다. 그러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심리적인 시간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삶의 여정이 더 이상 모험이 아니라 달성하고 해내야 하는 강박적인 욕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길가에 피어있는 꽃을 볼 수도 없고 그 향기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함으로써 맛보게 될 삶의 기적과 아름다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시간이 완전히 환상이라는 말은 언뜻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시간은 환상이라고 말할 때 나는 철학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하나의 단순한 사실을 너무나 명백해서 오히려 이해하기 어렵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그 사실을 충분히 깨우치게 되면 마음이 겹겹이 쌓아올린 복잡한 문제들을 단번에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현재의 순간일 뿐입니다. 당신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입니다. 우리가 의식의 낡은 습관이나 무지 상태에서 벗어나려 노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연적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나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행위와 일어나는 일은 사실 하나의 단일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의식 전체와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 입장에서는 그 둘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그런 일을 해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과정은 필연적인 것도 아니고 자동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당신이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든 그것은 의식의 진화에 있어서 양자적인 도약이며 우리 인류가 한 종족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이다.
심리적 시간에 의해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간단한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서 기쁨, 편안함, 가벼움을 느낍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현재의 순간을 덮고 있어서 삶이 부담스럽고 투쟁적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에서 기쁨과 편안함과 가벼움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는 항상 무엇을 하는가 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 일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보다 그 일을 하는 자체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당신이 현재 상태에 완전히 순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현재의 순간을 존중하면 모든 불행과 고난이 해결되고 삶은 기쁨과 편안함으로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순간에 충실하면서 깨어있으면 무슨 일을 하던 가장 단순한 움직임 하나에도 고결함과 봉사와 사랑의 의식이 스며들게 됩니다. 행동의 결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행위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열매는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영적 수행입니다. 존재에 관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름다운 영적 가르침 중 하나인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행위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카르마 요가라고 하고 봉헌의 길로 묘사했습니다. 지금에서 이탈에 쫓기듯이 사는 것을 멈추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존재의 기쁨이 흘러들 것입니다. 주의력을 지금에 집중하는 순간 당신은 고요함과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만족과 성취를 미래에 걸거나 미래에서 구원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이나 실패는 내면의 존재 상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삶의 상황 밑바닥을 흐르는 삶 자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 시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당신의 자아에 대한 감각은 개인적인 과거가 아닌 현존 자체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심리적인 욕구는 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지식이 많기를,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런저런 일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깊은 존재 차원에서 보면 당신은 지금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그러한 온전한 상태에서도 외부적인 목표를 추구하거나 추구할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한 당신에게는 성취해야 할 일이나 필요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의 세계요,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이 이를 깨닫는다면 당신이 하는 일의 밑바닥에서는 즐거움과 기쁨이 흐를 수 있습니다. 심리적 시간에서 해방되면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
불만족 혹은 무엇이 되려고 하는 욕구에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자아의 상실을 의미하는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의 상실은 어디까지나 에고의 입장일 뿐입니다. 자아에 대한 깊은 감각이 존재에 뿌리내릴 때, 무엇이 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에서 자유로울 때, 당신의 행복이나 자의식은 더 이상 결과에 의존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의 세계, 얻고 잃는 세계, 태어나고 죽는 세계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항구성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장소 또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면서 겪게 되는 고통도 더 이상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무엇이든 존중합니다.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태어나고 죽지만 당신은 그 형상 밑바닥을 흐르는 영원성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무엇도 위협당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4장 마음은 지금을 교묘히 회피한다. 시간이 환상이라는 것을 마침내 완전히 받아들인다고 해도 우리 삶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시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지 않나요? 지적으로 동의한다 해도 그것은 또 다른 믿음에 불과하며 당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몸으로 체화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신 몸의 모든 세포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낄 때, 매 순간 존재의 기쁨을 느낄 때, 그때에야 비로소 당신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내일이면 공과금을 내야 합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살다가 점점 늙어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내일 납부해야 할 공과금과 육체적인 몸의 소멸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의 상실입니다. 그로 인해 단순한 상황, 사건 또는 감정이 개인적인 고민과 고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실은 존재의 상실입니다. 시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당신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과거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를 필요로 하는 심리적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의식의 변화입니다. 아주 드물게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단번에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극심한 고통 한가운데에서 거기서 완전히 순응하는 경우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시간을 초월한 의식 상태를 경험할 때는 시간의 차원과 현존 상태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에 거의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현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수확입니다. 그러한 알매 눈뜨는 것이 현존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잠깐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순간에 점차 의식을 집중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고 현재를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더욱 오래 머물게 됩니다. 현존 상태에 확고하게 자리 잡기 전에는, 다시 말하자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가 되기 전에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현존과 마음과의 동화 상태 사이를 얼마 동안 왕복하게 됩니다. 현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기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현존이 우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존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거나 아주 우연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시 경험합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도가 다른 무의식 사이를 움직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도가 다른 무의식이란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잠을 잘 때 꿈을 꾸지 않는 상태와 꿈꾸는 상태를 번갈아 가며 움직입니다. 그와 흡사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있을 때조차도 일상적인 무의식과 깊은 무의식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내가 일상적인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반응, 욕구, 혐오감 등과 동화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그런 상태로 지냅니다. 그때 사람들은 에고의 마음에 의해 움직이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심한 고통이나 불행보다는 불안감, 불만, 지루함, 초조함 등이 일종의 배경처럼 밑에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일상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개는 그렇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에어컨이 웅웅거리는 낮은 잡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눈치채지 못하다가 그 소리가 갑자기 멈추면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삶에 시련이 닥쳤을 때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이미 무의식적인 사람은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되고 의식적인 사람은 더 강하게 깨어있게 됩니다. 시련으로 인해 깨우침을 얻을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잠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무의식의 꿈은 악몽으로 변합니다. 방에 혼자 앉아 있을 때나 숲속을 걷고 있을 때 혹은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조차 현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세상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어려운 사람이나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뭔가를 잃어버렸거나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더욱 깨어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의 형태로 반응하게 되고 깊은 무지의 상태로 끌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시련을 이용해서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눈을 감고 앉아 있을 수 있다거나 뛰어난 성견지명을 가졌다거나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상대적으로 순조로울 때 더욱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존의 힘이 자라납니다. 지금 속에 깨어있게 되면 우리 내면과 주위에는 고주파수의 에너지장이 형성됩니다. 어둠이 빛 속에서 있을 수 없듯이 깨어있는 의식의 영역에서는 무지라든가 부정성, 불화, 폭력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법을 배워서 자신의 내면에 일상적인 무의식이 배경처럼 깔려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면 당신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무의식 상태에서 한시도 편안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판단하고 불평하고 지금과는 동떨어진 상상을 하는 등
현존에 대한 저항을 곳곳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감정의 차원에서는 또 어떨까요? 불안, 긴장, 권태, 초조함이 저변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두가 마음의 습관적인 저항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행하다면 그것을 생생하게 의식하십시오. 불필요한 판단이나 있는 그대로에 대한 저항, 지금에 대한 거부가 당신 내면에서 어떻게 불안과 불만, 그리고 긴장 등을 자아내는가 관찰해야 합니다. 당신이 거기에 의식의 빛을 비추면 무의식적인 것은 무엇이든 녹아버립니다. 일상적인 무의식을 녹이는 방법을 알면 현존의 빛이 환하게 빛날 것이며 깊은 무의식이 당신을 끌어내릴 때마다 거기서 벗어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무의식은 너무 익숙해서 처음에는 감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관찰을 통해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나는 편안한가? 라든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시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는 만큼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면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외부도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내면의 현실이 먼저이고 외부의 현실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질문에 즉시 답하지는 마십시오. 내면으로 관심을 돌리십시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이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어떤 느낌인가요? 몸속으로 주의를 돌리십시오. 어떤 것에 긴장하고 있습니까? 일단 배경에 깔린 고정된 불안감을 감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당신이 어떤 식으로 현재를 부정함으로써 삶을 회피하고 저항하고 거부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사람들이 현존의 순간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저항하는 방식은 실로 여러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말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그냥 털어버리면 됩니다. 손에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으면서도 방법을 묻는 겁니까? 무겁고 쓸모없는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버려야 할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더 이상 고통을 겪거나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뼈저린 고통이나 업장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어두운 의식 상태를 받아들인 다음 의식의 빛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일상적인 무의식의 여러 유형은 당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며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당신이 단지 판에 박힌 반사작용을 하는 무의식 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지금의 힘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힘이 없으면 선택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무의식의 예를 좀 더 들려주시겠어요? 불평을 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무의식적인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불평을 하면 스스로 희생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바깥으로 발산하면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필요하거나 가능하다면 행동을 취하거나 이야기해서 상황을 변화시키십시오.
아니면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광기에 불과합니다. 일상적인 무의식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을 부정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물론 지금이란 여기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지금 여기에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항상 여기를 떠나 다른 곳에 가 있고 싶어 합니다. 여기를 늘 못마땅해 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어디에 있든 완전하게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를 참을 수 없다면 불행해집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변화시키거나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의 내면을 변명이나 부정적 감정, 오염된 마음이 없는 깨끗한 공간으로 유지하십시오. 어떤 상황을 떠나거나 변화시키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우선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떨쳐버리십시오. 통찰력에서 나오는 행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행동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행동을 하는 것은 종종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불행한 상황 속에 처박혀 있었다면 말이죠. 실수를 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는 무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속에 그대로 처박혀 있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완전히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두려움과 생각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의 힘을 사용하십시오. 두려움은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만일 지금 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 모든 내부 저항을 떨쳐버리고 지금 여기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불행과 원망과 자기 연민을 사랑하는 거짓 자아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내맡김이라고 합니다. 내맡김이란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내맡기는 사람만이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맡김을 통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내면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고 나면 노력하지 않아도 상황이 변화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지금 당장 그 일을 하십시오. 또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수동적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십시오. 그것을 즐기십시오. 최대한 게을러지거나 무기력해지십시오. 만일 그 속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들어간다면 곧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든 내부 갈등, 저항, 부정적 감정은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현재를 미래로 향해 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축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는 여기 있으면서 거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혹은 현재에 있으면서 미래에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를 분열시키고 그것을 견디면서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정상은 아닙니다.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현재에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하고 뛸 수 있습니다. 움직이고 일하고 뛰면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십시오. 그 순간의 높은 에너지 흐름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더 이상 자신을 둘로 분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움직이고 뛰고 일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즐기게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마음 상태를 버리십시오. 기다림 속에 빠져드는 자신의 모습이 포착되면 거기서 자신을 끌어내십시오. 현존의 순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으면서 존재를 즐기십시오. 현존의 순간에 있으면 무언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적인 목적을 달성하느냐 마느냐, 세속적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요? 내면의 목적을 깨닫기 전까지는 중요할 것입니다. 내면의 목적을 깨닫고 나면 외부적인 목적은 단지 우리가 그것을 즐기기 때문에 계속하는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외부 세계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지만 내면적인 목적에서는 완전한 성공을 거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겉은 부자이면서 내면이 가난하거나 예수가 말한 대로 세상을 얻고 영혼을 잃는 일이 실제로는 더 흔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외부적 목적은 조만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외부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영구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외부적인 목적의 한계를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포기하고 내면적인 목적을 우선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이해하면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실에 좀 더 깨어있게 되면 당신에게만 조건 지어져 있는 특별한 방식들에 대해 불현듯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현존입니다. 깨어있는 현존은 과거를 용해시킵니다. 그것이 변화의 힘입니다. 과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현존하십시오. 과거는 현존 속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과거는 오로지 우리가 현재에 없을 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0세 유미의 성장일기의 이유미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